조지아주의 한 공장, 300명 넘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됐습니다. 한국은 결국 굽힌다. 백악관의 오만한 계산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단 48시간 뒤 공장이 멈췄고 도시가 멈췄습니다. 주민들은 먼저 외쳤습니다. 우릴 먹여 살린 건 한국의 공장과 연구원들이었다. 그때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이 날아듭니다. 공장 전면 중단, 투자 철수, 그리고 이미 확보한 핵기술을 근거로 핵무장 추진 협상. 결국 미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한마디에 초강대국이 흔들린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슨 밀러라고 합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현장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9월 4일 새벽, 저는 평소처럼 공장 점검을 위해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쯤이었을 거예요.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그것도 10대가 넘게 말입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공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가끔 안전점검이나 행정확인차 정부 기관에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보통 점검 나올 때는 서너 명 정도인데 이날은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한쪽 구석에 모여 있더군요. 그리고 연방 요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우리 공장이 갑자기 감옥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급히 인사팀 수잔 리에게 다가갔어요. 수잔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우리 공장의 인사와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수잔은 창백한 얼굴로 바인더 3권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군요. 잭슨, 이민 단속이에요. 대규모로요. 단속이라고요? 우리 직원들 비자는 다 확인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방에서는 전면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때 연방 현장 지휘요원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군인 출신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다니엘 브룩스였습니다. 모든 직원은 신분증을 준비하고 한 줄로 서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거든요. 배터리 제조는 워낙 전문 기술이라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분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H1B, L1, 각종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온 분들이요. 하지만 연방 요원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줄을 서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한국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배터리 셀 제조 라인의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 핵심 공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매니저님, 저희는 다 비자가 있어요. 회사에서 초청한 기술자들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수잔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말과는 달리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서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국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름과 국적을 말하세요. 박현수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명백히 잘못된 절차였어요. 보통 이민 단속이라고 하면 서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격리부터 시키더군요. 수잔이 급히 다가와서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여기 모든 한국 직원들의 비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요. 수잔은 항상 꼼꼼한 사람이에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관하거든요. 비자 만료일, 갱신 현황, 심지어 가족 사항까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원 브룩스는 바인더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 말투가 참 차가웠어요. 마치 우리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직원들이 별도 구역으로 격리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우리 공장의 핵심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 라인의 책임자, 품질 관리 전문가, 생산 설비 엔지니어들이요. 이 사람들이 빠지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우리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유지보수도 어려워요. 저는 현장 지휘원에게 다가갔어요. 책임자와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우리 공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시죠. 지금은 법 집행이 우선입니다. 법 집행이 우선이라니요. 사람의 생계와 안전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쇠사슬 소리가 들려왔어요. 짤랑, 짤랑하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국 직원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로 연결된 수갑이었어요. 마치 흉악한 범죄자들을 다루듯이요. 박현수 씨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는 합법 비자가 있다고요. 우리 집은 내가 멈추면 끝납니다. 박현수 씨에게는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내도 한국에서 함께 와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장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저희 서류부터 확인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정당한 절차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12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과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묻는 사이였어요. 휴일에는 서로 집에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아이들 생일 파티에도 참석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수잔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잭슨,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분들은 다 합법 체류자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단속 작업이 계속됐고 결국 총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 직원들이었어요. 공장 안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평소 북적북적하던 작업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핵심 라인을 담당하던 기술자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생산 라인에서 안전정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 하는 경보음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잭슨, 배터리 셀 라인이 멈췄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다운됐습니다. 한 명, 두 명이 빠진 게 아니라 핵심 인력이 통째로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본사 법무팀에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카렌, 상황이 심각합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어요. 카렌 휘트머는 본사 법무부사장이에요. 냉정하고 원칙주의적인 사람이죠. 잭슨, 회사는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되겠죠. 절차요? 지금 우리 공장이 멈춰 서고 있다고요. 그래도 회사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빈 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상적인 단속이니까 곧 정상화되겠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인 9월 5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어제 체포된 동료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차장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직원들의 차로 가득했을 텐데 절반도 안 되는 차들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텅 빈 주차 공간들이 어제의 참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박현수 씨 소식 들어봤어요? 어제부터 연락도 안 되던데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다던데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니까요. 저는 수잔을 찾아갔습니다. 수잔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더군요. 아마 밤새 서류 정리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수잔, 어제 체포된 분들 소식 좀 들어봤나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구치소에 있는 건지 이민 구금소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변호사는 선임했고요. 회사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수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 차분한 성격인데도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합법 비자 소지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손을 놓고 가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사무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잭슨, 빨리 와봐요. TV 좀 보세요. 우리 회사가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급히 휴게실로 뛰어갔습니다. TV에서는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우리 공장 앞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전국 뉴스에 나오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리포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어제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 기술자들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체포 현장 영상이 나왔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나가는 한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수 씨의 얼굴도 화면에 나왔어요. 절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멈추면 끝납니다. 그때의 절규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은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맞물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직원들이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전국 뉴스에 나오다니.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가족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어제 겪은 일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지역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단속 정도로 생각했는데 전국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생산 라인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잭슨, 3번 라인 자동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품질 검사 장비도 이상해요. 재설정이 필요한데 담당자가 없어요. 배터리 세론도 관리 시스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해요. 모든 시설이 한국 기술진들의 노하우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니까 당장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매뉴얼이 있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험과 직감이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한국에서 개발한 독특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핵심 기술진이 없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당장 운영 가능한 라인만 돌리겠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기술진을 추가로 파견받을 수는 없나요?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자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우리 공장의 거의 모든 공정이 한국 기술진들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에 이들의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진이 왔어요. 조지아 지역 방송국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공장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포된 분들은 우리 공장의 핵심 인력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생산 라인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품질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상 가동이 가능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저는 현장 책임자로서 언론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협력업체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잭슨, 내일 부품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검수 담당자가 없으면 납품을 미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직원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혹시 또 단속이 있을까 봐서요. 한국계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들도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계 회사들이나 한국 직원이 있는 업체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이대로 가면 우리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 그럼 당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의 생계도 걱정이 됐지만, 더 큰 걱정은 동료들이었어요. 박현수 씨 같은 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이들은 아빠를 찾고 있을 텐데. 다음 날인 9월 6일,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잔이 제게 한국 뉴스를 보여줬어요. 잭슨,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 뉴스가 떠 있었어요. 미국서 한국인 300명 쇠사슬 체포, 인권 침해 논란, 현대차 공장 한국 기술자들 집단 구금,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 외교 문제로 비화, 댓글들도 엄청났어요. 수백 개의 분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동맹국 대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미국 제품 불매 운동 해야 한다. 한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적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고 했어요. 미국은 우리 국민을 석방하라.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 동맹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구호들이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시위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나라는 플래카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이민 단속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는 거였어요. 한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공장 운영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이 걱정됐어요. 박현수 씨를 비롯한 한국 직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언제쯤 풀려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말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주말 동안 한국에서의 반응이 더욱 격렬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지역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 사태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협력업체들의 납품 차질과 함께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우리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수잔이 달려왔습니다. 잭슨, 큰일 났어요. 주요 협력업체 3곳에서 납품 중단 통보가 왔어요. 납품 중단이요? 네, 검수 담당자가 없으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당분간 거래를 보류한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 공장은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부품들은 어떻게 하죠?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건 일주일 정도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수잔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평소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인 톰 베넷이었습니다. 톰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지역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잭슨,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역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는 거죠. 톰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한국 직원들, 가족들이 장보러 오던 마트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런 연쇄 효과가 있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협력업체 직원들도 불안해해요. 혹시 자기들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공장이 멈추면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톰, 그럼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번 사태를 말이에요. 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법 집행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뜻이세요? 잭슨, 당신도 알겠지만 이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현대차 공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 고용도 그렇고
간접적인 연관 산업도 엄청나죠. 톰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어제 간단히 계산해봤는데 우리 지역 일자리의 30% 정도가 현대차 관련이에요. 협력업체, 물류, 급식, 청소, 보안까지 포함하면 말이죠. 그 정도나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 부분은 거의 한국 분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없으면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톰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농업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첨단 제조업 단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 경제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잭슨, 솔직히 말해서 우릴 먹여 살린 건 한국 기업이에요.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 지역은 쇠락해가고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역 주민들이 한국 기업과 한국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구체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근 버스 운영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잭슨, 한국 직원들이 없으니까 통근 버스 노선 절반을 중단해야겠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출근하나요? 개별적으로 와야죠.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할 텐데. 또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 공장은 대중교통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 통근 버스에 의존하는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급식업체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식수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급식 규모를 축소해야겠어요. 직원들도 줄여야 하고요. 급식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는 거군요.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어 있던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카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잭슨, 회사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정치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불가항력이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죠. 불가항력이라니요. 동료들이 부당하게 체포당한 걸 불가항력이라고 하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를 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대차 공장 한국 직원들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였어요. 지역 상점 사장들, 학부모들,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 서명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성명서 내용 중 일부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과 한국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며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정의로운 법 집행이어야 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한국 직원들을 진심으로 동료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9월 8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공장 앞에 지역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지역 주민들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켜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톰 베넷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의 문제예요. 한국 분들이 이곳에서 10년 넘게 우리와 함께 살아왔어요.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함께 바비큐 파티도 해요. 그런 이웃을 갑자기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맞나요? 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 시장인 에이미 노리스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 거예요. 에이미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정을 맡아온 경험 많은 정치인이에요. 잭슨,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 통근 버스 운영 축소, 급식 서비스 축소, 지역 상권 위축까지 말이에요. 에이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잭슨, 제가 시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시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말이죠? 세수 감소예요. 현대차 관련 법인세, 직원들 소득세, 지역 소비로 인한 부가세까지 모든 게 줄어들 거예요. 에이미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요. 현대차가 문을 닫거나 축소되면 우리 지역 실업률이 급등할 거예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일단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우리 지역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공식적인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에요. 에이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잭슨, 우리는 이 지역을 지켜야 해요. 한국 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도 막아야 하고 우리 지역 경제도 보호해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역 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과연 이런 지역의 목소리가 연방 정부에 전달될까요? 박현수 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지역의 작은 움직임이 결국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9월 9일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수잔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잭슨,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거 보세요. 수잔이 보여준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외교부 성명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자국민 대량 구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구금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직설적이고 강경한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날 오전, 지역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 사건을 다뤘어요. 현대차 공장 사태, 한미 외교 갈등으로 번져, 지역 경제 타격 우려 확산, 시민사회, 한국 직원 석방 촉구, 성명 발표. 뉴스를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우리 지역의 작은 사건이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톰 베넷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잭슨, 지금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한국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빨리 확인해보세요. 저는 급히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봤어요. 한국 정부, 미국의 48시간 최후 통첩,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중단 경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백악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48시간 내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도 모두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잭슨, 이거 정말인가요? 수잔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핵무장이라니, 한국이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CNN에서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한국, 미국의 핵무장 카드 꺼내며 압박, 한미 동맹 역사상 최대 위기,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 우려, 폭스 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대담한 도박 성공할까? 현대차, 삼성, SK 동시 철수 위협. 언론들이 이렇게 대서특필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지역의회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톰 베넷이 의회에서 발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군의 매출 절반이 한국 공급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철수하면 우리 지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예요. 의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했다고 했어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한국 직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부당한 구금을 규탄한다.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의 적극적 해결을 요구한다.
지역의회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삼성이 텍사스 공장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SK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확장 계획을 중단한다고 했고요. 현대차는 엘라바마 공장 추가 라인 구축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잭슨, 이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수잔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자국민 300명이 부당하게 구금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밤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특히 핵무장 추진 언급은 매우 이례적인 발언으로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나와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들이 철수하면 미국 경제, 특히 남부 지역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엘라바마와 조지아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한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던 거예요. 9월 10일,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온 나라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출근길 라디오에서도 이 이야기만 나왔고 회사 동료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잭슨, 정말 48시간 후에 우리 공장도 문 닫는 건가요? 한국 본사에서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오전 11시쯤 본사에서 긴급 통화가 왔습니다. 카렌이 아니라 더 상급자였어요. 잭슨,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본사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상 계획이요? 네. 한국 본사에서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요. 정말로 우리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그날 오후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톰 베넷이 저에게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잭슨, 이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회의에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장, 의회 의원들, 주요 기업 대표들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인가요? 한 의원이 물었어요.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직접 고용 3,000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위험해집니다. 세수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말 심각한 수치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시장 에이미가 물었어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우리 지역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해요. 회의 끝에 결론이 났어요. 주지사와 연방하원의원, 상원의원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요청서. 그 내용에는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과 함께 한국 직원들의 석방 필요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내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선 걸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긴 해. 그런데 핵무장 얘기는 정말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니까 완전히 빈말은 아닐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48시간이 끝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우리 공장이 문을 닫게 될까요? 박현수 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까지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48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9월 10일 오후 6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48시간 최후 통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3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는 공장 중앙 통제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잭슨. 한국 본사에서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왔어요. 수잔이 급하게 달려와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어요. 즉시 모든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라. 안전 점검 목적으로 전면 셧다운 실시. 재가동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금지.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일어난 거였습니다. 모든 라인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라인이 멈춰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라인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거대한 기계들이 하나씩 조용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웅 하던 소음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완전히 멈췄어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우리 공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인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말 멈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까요? 저도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30분도 안 되어서 지역 뉴스팀이 도착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전면 가동 중단. 48시간 최후 통첩 현실화. 카메라가 멈춰선 생산 라인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평소 바쁘게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고 로봇 팔들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녁 뉴스에 그대로 나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가동 중단된 현대차 공장의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이 현실이 되면서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텅 빈 공장 내부가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1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공장 앞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한국 분들을 석방해주세요. 이 공장이 우리 생계예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공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역 상점 사장들, 식당 운영자들,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톰 베넷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잭슨,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어제부터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어떤 연쇄 반응이요? 먼저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직원들을 집에 보내고 있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직원 가족들이 자주 가던 마트와 식당들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심지어 학교 급식업체도 문제가 생겼대요. 한국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소방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방서요? 네. 공장 안전 점검용 장비 유지 보수를 한국 업체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 계약도 중단됐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맞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방 현장 지휘원 브룩스가 공장을 다시 방문했거든요. 현재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브룩스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브룩스 씨,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따라 처리한 것뿐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도시 전체가 멈춰 서고 있어요. 수만 명의 생계가 위험해지고 있다고요. 그건 한국 정부가 선택한 일입니다. 우리는 법 집행을 했을 뿐이죠. 법 집행이라고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 게 법 집행인가요? 브룩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절차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절차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동료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결과로 지역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브룩스 씨, 당신들 절차가 이 도시를 죽이고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생계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브룩스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의받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매니저님, 저희도. 뭐가 저희도예요? 지금 당신들이 체포해 간 박현수 씨는 2 아이의 아버지예요.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데려갔어요? 브룩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수잔이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잭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잔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소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브룩스 씨, 혹시 새로운 지시사항이 내려왔나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브룩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상부에서 상황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요? 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우리 지역 상황을 다뤘어요. 현대차 공장 가동 중단 이틀째, 지역 경제 연쇄 타격 확산, 주민들 자발적 석방 촉구 집회, 화면에는 멈춰선 공장과 함께 피켓을 든 주민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지켜주세요. 일자리를 구해주세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한국 직원들을 진짜 이웃으로, 동료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어요.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냈어요.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 경제와 한미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말 모든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바뀔 것 같아. 정말? 응.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 주민들, 정치인들, 심지어 연방 요원들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내일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요? 48시간 시한이 내일 저녁에 끝나는데 정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현수 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9월 11일 오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수잔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잭슨, 일본과 독일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요타가 엘라바마 공장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BMW도 사우스캐롤라이나 확장 계획을 연기한다고 하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까지 투자를 중단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왜 갑자기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아마 한국 사태를 보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언제 같은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잔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체포당하는 걸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미국 전체에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 지역의 작은 사건이 이제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였죠. 오전 10시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아시아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우존스 지수가 3%나 떨어졌어요. 잭슨, 이거 보세요.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수잔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현대차 미국 법인 주가는 15%나 떨어졌고 삼성과 SK 관련 주식들도 모두 급락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들, 배터리 관련 기업들까지 덩달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를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감소로 미국 제조업의 타격 예상. 경제 뉴스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점심시간쯤 톰 베넷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잭슨, 지금 당장 시청으로 와줄 수 있어요? 주지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지사실에서요? 네. 3자 통화를 하자고 하네요. 주지사, 연방 관계자, 그리고 현대차 본사까지 함께요.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에는 이미 에이미 시장과 톰 베넷, 그리고 몇몇이 의회 의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잭슨, 상황이 심각해요. 주지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이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곧 주지사실에서 전화가 왔고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아주 지사 사무실입니다. 현재 통화에는 연방국토안보부 관계자와 현대차 미국 법인 대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위급 회의가 시작된 거였어요. 주지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우리 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해요. 연방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에이미 시장이 끼어들었어요. 법 집행은 이해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 과도하게 구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해요. 에이미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구금된 기술진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 공정 담당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주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 주의 최대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에이미가 저에게 말했어요. 잭슨,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연방에서도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럼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 현황 공개, 우라늄 재처리 기술 개발 성과.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엄청난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핵기술들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잔이 관련 기사들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잭슨, 이거 보세요. 한국이 우라늄 재처리 기술을 완전히 독자 개발했다고 해요. 재처리 기술이요? 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그동안 조용히 엄청난 기술들을 개발해왔다는 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트리소 연료 생산 라인도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해요. 트리소 연료가 뭐예요? 차세대 원자로용 핵연료예요. 안전성이 기존 연료보다 훨씬 높고 핵무기 전용도 어려운 연료죠. 하지만 동시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연료이기도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관련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SLBM 시험 성공률이 80%를 넘어섰다. 독자 기술로 개발된 잠수함용 원자로도 시험 운용 중.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잭슨, 이게 정말이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수잔의 말이 맞았어요. 재처리 기술,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미사일 기술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한국이 핵무장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네요. 오후 4시쯤 미국 언론들도 이 소식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숨겨진 핵 능력 공개, 동맹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미국 대북 정책에 미칠 파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재처리 기술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제 한국의 핵무장 추진 발언을 단순한 허세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이 공개한 기술 자료들을 보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제서야 한국의 48시간 최후 통첩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진짜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연방 현장 지휘원 브룩스가 다시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제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상황 변화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상황 변화요? 네. 상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브룩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구금자들의 서류를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럼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룩스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절차대로 할 뿐이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재검토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의 핵기술 공개가 워싱턴에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48시간 최후 통첩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것이 모든 상황을 바꾸고 있었어요. 9월 11일 저녁 8시, 48시간 최후 통첩이 끝나기 2시간을 앞둔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잔이 급하게 달려와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잭슨, 한국에서 추가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들이에요. 화면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발표가 떠 있었습니다. 우라늄 재처리 공정 운영 현황, 2023년 기준 재처리 시설 가동률 85%, 플루토늄 추출 능력 연간 50kg. 정말 구체적인 숫자들이었어요. 수잔,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가요? 잭슨,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이 6kg 정도예요. 그럼 연간 50kg이면 이론적으로는 핵무기 8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게 아니라 이미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자료들이 계속 공개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기록, 2024년 총 12회 시험 중 11회 성공, 사거리 3000km 달성 확인, 수중 발사 시스템 안정성 검증 완료,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트리소 연료 생산 라인 운영 데이터도 공개했어요. 월간 생산량 500kg, 품질 검사 통과율 99.2%, 차세대 원자로 10기 연료 공급 가능? 이 모든 자료들이 공식 정부 발표로 나온 거였어요. 더 이상 추정이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된 거였죠. 오후 8시 30분,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 능력, 예상보다 훨씬 앞서 실질적 핵무장 가능 국가로 분류, 6개월 내 핵보유국 가능성. CNN에서는 핵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했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재처리 시설의 가동률 85%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에요. 일본도 재처리 시설은 있지만 실제 가동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폭스뉴스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이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보기관들에게도 충격일 것입니다. 동맹국이지만 이런 민감한 기술 개발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거니까요. 저녁 9시쯤 워싱턴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 논의, 동맹 관계 유지와 현안 해결 방안 검토,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30분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구금자 신속 심사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합법 체류자에 대한 즉시 재검토, 서류 확인 후 신속 처리, 불필요한 구금 방지, 이런 내용이 긴급 지시였어요. 연방 현장 지휘원 브룩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브룩스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냉정하고 거만한 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금자들에 대한 서류 재검토를 즉시 실시하라는 지시입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석방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차대로 할 뿐이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즉시 석방 절차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최대 24시간 내에 모든 검토를 완료하라는 지시입니다. 내일 저녁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수잔, 정말 해결될 것 같아요. 한국의 마지막 카드가 통했나 봐요. 수잔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부당하게 구금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10시, 48시간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추가 발표를 했어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24시간 추가 시간을 부여하여 최종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24시간의 여유를 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력한 압박도 가했습니다. 핵무장 추진 관련 구체적 계획 수립 완료, 필요시 6개월 내 실행 가능,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 이런 내용까지 발표한 거였어요. 다음 날인 9월 12일 오전,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룩스가 직접 공장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공식 발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전원에 대한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서류 재검토 결과 대부분이 합법적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언제 석방되나요? 오늘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브룩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진 출국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출국이요? 네. 강제 추방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자진 출국입니다. 출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계속 체류할 수 있고요. 정말 180도 달라진 조치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모든 편의 제공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현수 씨를 비롯한 한국 직원들이 석방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 박현수 씨가 구금소에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박현수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현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없는 동안 공장을 지켜주시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셨잖아요. 박현수 씨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박현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박현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가족들이 너무 놀랐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그날 저녁 총 316명의 한국인이 석방됐습니다. 그 중에서 315명이 자진 출국을 선택했고 영주권자 1명만 미국에 남기로 했어요. 정말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아마 이번 일로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끝났어. 모든 분들이 석방됐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간다며? 응, 이해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강력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핵기술,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9월 12일 오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전용기를 보내서 석방된 316명을 데리러 온 거였어요. 아침 8시부터 애틀랜타 공항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박현수 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배웅하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들, 한국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잭슨, 박현수 씨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매니저님,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동료가 뭔지 알게 됐어요. 박현수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의 진짜 실력을 봤거든요. 다른 한국 직원들도 하나씩 인사를 하러 왔어요. 매니저님, 공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없는 동안 고생 많으셨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아쉬워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범죄자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웅처럼 대우받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낸 대형 전용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현수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매니저님, 정말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없어도 공장을 잘 돌려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물론이죠.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현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매니저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료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마침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 전용기 애틀랜타 출발. 316명 전원 무사히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환영 행사 준비. 정말 국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공장에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현수 씨를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조용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잔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잭슨,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공장 재가동 준비를 시작하라고 해요. 새로운 기술진들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한국 직원들이 올 거라고 해요. 가족들과 함께 완전히 이주해서 정착할 분들로 말이에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이번 일 때문에 미국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지역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현대차 공장 재가동 준비, 지역 경제 정상화 기대, 한국 기업 투자 지속 의지 확인. 인터뷰에 나온 톰 베넷이 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존중의 중요성이에요.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이미 시장도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 지역은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됐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상황도 전해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316명이 정말 영웅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위 인사들이 나와서 영접했고 가족들과의 상봉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박현수 씨가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는 모습도 화면에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한국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강대국을 움직이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공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멈춰선 생산 라인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라인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는데 핵심 인력들이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멈춰버렸어요. 사람이 라인을 돌린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박현수 씨를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이 이곳에서 일했던 이유도 결국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존중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였죠. 우릴 살린 건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존중이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도 알게 됐고요. 핵기술,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까지. 21세기에는 공급망과 핵잠재력, 그리고 연대가 진짜 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썼고 미국 당국에서도 최고 대우를 해줬어요. 공항에서부터 VIP 대우였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새로운 기술진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왔어요. 완전히 정착할 마음으로 온 거였죠. 매니저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수석 엔지니어가 인사했어요.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진짜 실력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할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기계들도 다시 살아났고 지역 전체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소중함,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연대의 힘까지. 앞으로도 이런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박현수 씨를 비롯한 동료들에 대한 최고의 보답일 테니까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